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진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2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에 실적이 부진할 것은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실질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조한 여객 수준으로 인해서 만회가 가능할지 그리고 일본 리스크를 좀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영의 차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전저점 부분대를 좀 이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소폭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3,081억 원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동기 대비 19% 증가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기 대비로는 28.4% 감소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영업 이익이 조금 많이 하회를 했는데 기존의 전망치인 133억 원의 93%를 좀 하회를 하면서 영업 이익을 좀 9억 원대를 기록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실적을 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운영 원가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한 반면에 수익이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좀 계절적인 비수기를 피해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환율의 상승과 유가적인 측면으로 인한 부담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요. 바로 이제 LCC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던가 일회성 정비비 등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현재 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LCC들은요, 2019년부터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임금을 많이 올려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역대급 턴어라운드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밀린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는 성수기의 실적이 너무 좋았던 만큼 이런 고정비 증가가 지금 많이 티가 나지 않았지만 결국 비수기인 2분기에 좀 이렇게 실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감소를 하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현재 이 실적 부진 그리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이 3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2분기는요, 좀 비우고 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진행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이 좀 크죠. 특히 LCC이기 때문에 계절성이 다른 산업들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이제 2분기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도래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좋은 실적들을 좀 기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이렇게 해외여행객 출국 현황 통계를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요, 해외여행을 떠난 저희 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21만 명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달 같은 달 대비 25.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2019년의 같은 달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89%를 회복한 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항공 수요 같은 경우에도 비수기인 2분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6월에 국제선 여객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를 했으면서 2분기 전체로 보면은 이 겨울 성수기와 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운항 편당 이 여객수 같은 경우에도 190명으로 이제 한 명이 좀 감소하는 모습에 그쳤다라고 할 수 있겠고 성수기의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을 피해서 이 해외여행 수요가 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좀 분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통계를 좀 봤을 때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는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2분기에 국제선 운임은 하락을 하면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좀 악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인 3분기에는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면서 피크아웃 우려를 해소하고 이로 인해서 반등을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행 및 지출 전망 CSI가 있습니다. 이 지출 전망 CSI를 보시면은요, 2월부터 5월까지 95에서 96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 7월에는 100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통 100 이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행비 지출에 대해서 극단적인 전망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견조한 여객에 이어서 여행비 지출 전망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여객에 대한 현황들 그리고 여행비 지출 전망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또 어떠한 리스크를 또 해소를 하는 것이 진행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이제 바로 일본 여행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진해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 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노선이 60%고요. 동남아 노선이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 가는 여행 계획이 증가를 해야지 진해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일본 여행에 대한 좀 우려가 굉장히 있죠. 바로 최근 일본에서 잦은 지진에 이어서 대지진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여행의 취소를 좀 고민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화가 좀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엔화 약세로 특수를 누리던 일본 관광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본에 관한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지진 등 이제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저희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일본 여행 같은 경우 지금껏 엔저로 좀 특수를 많이 들어왔죠. 한국관광공사의 좀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 6월에 해외 여행을 간 우리 국민이 222만 명이었고 이제 이 중에 일본을 찾은 국민이 70만 명으로 이제 가장 많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만큼 이제 일본에 대한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이 해소가 되면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진행의 차트를 좀 함께 보시면 최근에 전 저점으로 소폭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좀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이제 앞서서 이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분대라던가 앞서 지지를 받았던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3분기 같은 경우에 성수기고 일본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피크아웃 우려가 해소된다고 한다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면에 힘입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전저점 부근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앞서 저항을 받았던 이평선 11선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피크아웃 우려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 이제 3분기 실적이라던가 여기의 현황들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지켜볼 포인트가 이제 일본에 대한 리스크, 실적이 좀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일본에 대한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유가 급등에 대한 내용들 혹은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진행의 실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떠한 포인트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부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